지구촌이 요즘 차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민자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에서 이민자를 배척하는 정책이 집행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인종과 난민 갈등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연탄색과 얼굴색이 같다는 짱깨나 시켜 먹자 같은 우리 생활에서 무심코 쓰이는 인종차별적 단어들이 상당히 많죠. 경제 규모나 고등교육 수준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높은 수준이지만 차별 없는 세상을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답했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길 가다가 흑인들 보이면 흑형흑형하고 다른 사람들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신과 다르다는 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있지 않을까 저는. 계속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배려하고.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에서 답을 찾고 한민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더 큰 코리아입니다. 더 큰 코리아에서는 연중 기획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구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작은 키에 다부진 몸매의 남자가 다이빙대에 오릅니다. 깔끔한 솜씨로 물에 뛰어드는데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다이빙 10m 플랫폼 2연패를 달성한 고 세미리 씨의 경기 모습입니다. You know, so I really admired him. You know, he really inspired me. And I tell you, it's nobody like Sammy Lee.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유난히 물을 좋아했던 소년이 세계적인 다이빙 영웅이 되기까지. 세미리가 넘어야 할 벽은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1930년대 당시 수영장은 백인의 전유물로 여겨졌고 타고난 피부색은 언제나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영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인종차별의 그림자는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Practicing diving, he has to go into hours that, Caucasian people were taking a break, so he has to go into break time. But not only that, when they drain the pool, then he go in the day before that. He was denied buying a home. What he did in Santa Ana to change the ability of Orientals to buy property. 쏟아지는 세상의 편견 속에서 세미리는 좌절하기보단 노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누구나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었기 때문인데요. 수영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뿐이라 집마당에 웅덩이를 파고 연습하며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Perseverance and the fact that he's Korean American. He's strong-willed, intelligent, and he knew that through sports and through education he couldn't be denied. So he really accomplished a lot through that. 주변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작은 거인 세미리. 차별을 이겨낸 삶의 궤적은 피부색은 달라도 흘리는 땀방울의 값어치는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r. Sammy Lee 같은 분들 스토리 들어보면은 it becomes empowering. 그래서 그 Dr. Lee가 그 50년, 60년 전에 했을 수 있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뭘 못할 수 있나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2013년 한국에서 태어난 4살 배기 소년 다트의 해맑은 웃음 뒤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탓에 한국 국적 취득은 물론 출생 등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령 같은 삶을 사는 셈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픈 게보다 아기가 먼저니까 이제 아기가 아프면 제일 안 좋은 게는 아이폰 카드가 없어서 되게 안 좋은 건데 좀 안 아팠으면 해요. 좀 기도해요. 다트 같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최근 공익단체의 도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 노동을 하기 위해서 왔던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하면서 일반 어린이집에 가기 힘들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방치할 수도 없고
아니면 현장에 아이들을 데려간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죠. 한국에 사는 외국인 수는 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불법 체류 외국인은 무려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자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란 딱지가 붙어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한테 구타를 당한 것 같아요. 엉덩이에 이렇게 몽둥이 자국이 2개가 선명하게 났는데 그런 경우에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차별과 학대에 시달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사회성이 크게 떨어져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착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존중감도 낮은 상태고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와 다문화 소식을 전하는 원코리아입니다. 외국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이른바 중도 입국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은 학교를 안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중도 입국 청소년 5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30%가 언어 문제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6달 새 외모나 언어가 달라서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39%에 이르렀습니다. I would like to play on the national team. Taxi, no taxis to pick me up because I'm black. 새해 첫날에 귀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Well, the biggest reason is I would like to play on the national team. And I've been here this is my 5th year. And I don't plan on playing anywhere else other than, after season like I did last year. I went to the Philippines and things like that. It would make me very proud, because I felt like I represented Korea before. That's what really, really gave me the idea to try to get a passport when I played in the Jones Cup. 안녕하세요. 주세요. 공 주세요. 제 이름은 라틀리프입니다. 바보. 이름 바보? 이름명은 왜 딸바보? Yeah, it's cool. She's definitely daddy's girl. My daughter loves Koreans to death. She thinks she's Korean, and she was born here. My wife loves it too. I'm really big on my family being safe, and I know here's no drugs, no guns, and things like that. So just that sense of security just makes me love this place even more. Korean people show a lot of love. I've been here for so long. I've grown to love the country, and I get a lot of love back from Korean fans and just Korean people in general. So I don't really think it affects me that much because I'm only there for maybe 2 months, but so just in case some crazy stuff happened in the States. But I really more so just focus on here because I'm here. 혹시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좀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I waited 2 hours for a taxi and no taxis to pick me up because I'm black, and a lot of fans were like, no, it's not because you're black. A lot of taxi drivers are not used to seeing big black guys. If they know before judging, maybe just wave, see if they wave back. If they don't, then just go your own way. Maybe that's not a good person. Just try something small like that. Hello.
do you think this footprint means to you? I mean everything. Knowing that I could be potentially the first foreign player to be naturalized in Korea. Little backstories to tell kids, grandkids, like I was really like a good player here. And you were born there, and just I got a lot of stories to tell from good accomplishments in Korea. 빅뱅 G드래곤의 삐딱하기입니다. 지난 2013년 9월에 공개됐던 G드래곤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중 하나죠. 독특한 멜로디와 록 사운드, 흥겨운 비트가 잘 어우러져 있는데요. 영국에서 촬영된 뮤직비디오에는 변한 사랑에 상처받고 일탈하는 남자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얼마 전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했다네요. G드래곤의 뮤직비디오 가운데 1억 뷰를 넘어선 곡은 이로써 모두 6개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판타스틱 베이비와 뱅뱅뱅은 각각 2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정우 검사입니다. 지성과 엄기준이 주연한 SBS의 새 드라마 피고인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첫 회에서 전국 시청률 14.5%를 기록했는데요. 피고인은 에이스 검사였던 주인공이 자고 일어나 보니 아내와 딸을 죽인 사형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우리 하윤아 지수 어딨어? 첫 회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주인공이 어느 순간 감옥에 갇혀버린 상황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르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의 작품의 스토리 자체가 어쩌면 좀 저와 또 비슷한 어떤 환경에 처한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이다 보니까 좀 또 가슴 아리도 마음에 와닿고 남북한 형사들이 공조 수사로 왕을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남북 공조 수사? 선빈과 유해진 주연의 영화 공조가 함께 개봉한 더킹의 흥행 역전극을 펼치면서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봉 첫 주말 흥행 2위로 출발했던 공조는 설 연휴 동안 더킹과 치열한 흥행 대결을 벌인 끝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극장가에서 이렇게 흥행 역전극이 벌어진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뒷심 흥행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신선한 시금치 향이 물씬 나는 영양가득 시금치 죽 한 그릇 어떠세요? 뽀파이처럼 튼튼해지고 싶다면 영양 듬뿍 담긴 시금치죽 만들어 보세요. 현장을 주도해가는 이 메이커 역할을 또 굉장히 톡톡히 잘 해주셨던 것 같고 그 덕분에 또 제가 후배로서 편하게 또 촬영에 임할 수 있었었고 선배님이 이 상대 배우를 배려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배우 현빈이 칭찬하고 있는 이 배우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영화 공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배우 유해진입니다.
결코 잘생겼다고 할 수 없는 외모를 가진 이 배우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원동력이 작용했을까요? 배우 유해진이 충무로의 연기 고수가 된 비결을 알아봅니다. 너희들은 피바람 가! 아 진짜 야 대사를 끝까지 해야지 왜 대본대로 안 해? 너 어디 연극영화과 나왔니? 오케이! 지난해 가을 개봉한 영화 럭키입니다. 누적 관객 수는 697만 명. 유해진이 단독 주연을 맡은 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 기록입니다. 유해진의 연기 입문 과정은 인상적입니다. 연극을 하고 싶어서 연극영화과문을 3번이나 두드렸지만 그때마다 낙방했고요. 의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군 제대 뒤 결국 서울예대 연극과에 들어갔죠. 그만큼 자신의 꿈에 대한 집념이 남달랐던 겁니다. 배우요. 그리고 배우로 꼭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영화 출연 초기 험악한 인상이라는 평가 덕분에 주로 악역을 도맡았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차츰 비중을 넓혀간 유해진은 공공의 적에서 경찰에 협조하는 전문 칼잡이 연기로 많은 이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죠. 악역 전문이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연기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후 유해진에게 덧쓰여진 또 하나의 고정관념은 코미디 전문 배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코미디 전문 배우로 바라보는 시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제가 코믹 영화를 많이 했다고 기억을 하시는데 물론 많이는 했지만요.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한 색깔의 그 연기만 계속 그런 배역만 하고 코믹만 했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작품, 전극 이런 그런 작품들을 섞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진려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 배우 유해진에서의 배우라는 말이 좀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유해진의 또 다른 강점은 언제나 조화를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함께 협업하는 동료 영화인들에게 서글서글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거죠. 어느 작품이든지 그냥 앙상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서로 티격태격 해 나가면서 이 영화를 이렇게 잘 재미와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어 나갈지 그런 앙상블을 맞춰 나가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결국 혜진 씨의 이제 진정성이 근래 들어서 이제 포텐이 터진 게 아닌가. 사실 혜진 씨 만나보면 되게 유쾌하고 유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고 또 진지하고 이런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한 분야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불신하는 것,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것. 그것이 바로 배우 유해진이 험악하다 또는 코미디 전문이다 하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대중에게 더 친근한 배우로 도약하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리원이에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제가 벌써 유학을 나온 지 3년이 흘러 2017년이 되었어요. 처음 선생님과 만나 뵙게 되던 때가 2007년 2월이었는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게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도 선생님과 처음 공부하게 되었던 순간이 생생하고 참 감사해요. 환경이 어떻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겨내고 또 뜻깊은 유학생활 잘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연습이 왜 필요한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저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무엇보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 크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까지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또 제가 참아낸 시간들이 맞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올 때까지 잘 견디고 배울게요. 보고 싶을 때 당장 연락을 드리거나 뵈러 갈 수 없다는 것이 한국과 이곳의 거리를 가늠케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꼭 건강하시고요. 웃으실 일이 많도록 또 행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저의 스승님으로 또 피아니스트로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여리원 드림.